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주변 시세를 완전히 무시하는 금액대로 취득 가능한 역대급 주택을 준비했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이 잔뜩 모인 곳까지 자차 기준 1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고 지방도와 국도 그리고 고속도로를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기에도 좋은 편이니 교통 통행성도 좋고 모든 걸 갖춘 오늘의 집을 정말 저렴한 헐값으로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위치한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 내부로 이어진 도로폭이 넓은 편이라 차량을 통해 진입하시기에도 좋은 편이고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니 실제 거주하시는 환경에 있어서도 전혀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입니다. 주변 마을분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도 상당히 공들여 지었다 전해 들었고 실제 소유자분께서 거주를 목적으로 건축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거주가 가능합니다. 모든 걸 갖추고 있는 마을 속으로 위치하고 있고 200평의 대지 면적과 상당히 깔끔한 상태의 주택까지 무엇 하나 빠짐없이 전부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도로에 관련한 문제도 전혀 없고 권리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니 오늘 영상 속에서 소개해드릴 주택의 현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택 소개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뒤 댓글을 통해 추천이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고 좋은 물건을 찾아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오늘 물건에 관련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집 앞까지 이어진 국유지 정식도로입니다. 도로폭이 기본적으로 3m에서 4m로 이루어져 있어 웬만한 공사 차량이나 일반적인 승용 차량은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며 영상 속으로 표시되는 내용보다 경사도가 심하지 않은 편이라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더라도 고립될 위험은 전혀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의 경우 포장 상태도 너무나 좋은 편에 지금 보여드리는 방면으로 위치한 빈집들을 철거 후 도로 확장과 더불어 농촌마을 재정비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거주 환경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 앞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영상 초반부에 설명드린 그대로 상당히 커다란 면적을 보유한 주택이고 처음에 신축 공사를 진행하실 때 황토와 좋은 자재들을 사용해 건축을 하셨다 하니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비용은 최대한 아끼고 싶으셨던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대지 면적은 667.6제곱미터, 201.9평이고 뒷자리를 반올림 해준다면 202평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21년도에 진행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마을 경계면 정리와 지적 불부합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판단되니 대지 경계로 인한 분쟁의 여지나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들에 관련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의 전체 면적은 178.93제곱미터, 54.2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98.46제곱미터, 29.7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중에서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입니다. 주택의 측면 공간을 확인해보면 보일러실과 LPG 가스통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유류 보일러와 화목 보일러를 함께 사용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취사는 현재 LPG를 사용 중입니다. 소유자분께서 직접 거주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일러 작동 여부에 관련해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좋아 보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벽돌조의 판넬 싱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2008년 11월 6일입니다. 주택의 외벽을 살펴보니 몰타리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고 창호는 PVC 창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면부로 이동해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니 주택의 출입구에서부터 지대가 조금씩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을 지면과 띄운 상태로 건축하셨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편은 석축으로 집안을 탄탄하게 다져놓으셨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실제로 촬영하는 동안 마을이 너무나 조용한 편이었고 정감 넘치는 느낌도 잔뜩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제 주택의 뒤편으로 이동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뒤편으로 오시면
제시외 건물들의 뒤편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목 보일러가 설치된 제시외 건물은 현재 창고와 보일러실로 사용 중이고 주택의 내부 공간에서도 이동 가능한 텃밭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평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들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 가능한 물건 중에선 가히 역대급이라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마을 내부로 조성된 주택들을 둘러보시더라도 상당히 깔끔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주택 거래와 토지 거래량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주변으로 생활 편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시더라도 이동하시기 좋은 편이니 세컨하우스나 전원 생활을 하러 외지인분들이 많이들 입주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시골집을 찾고 계신 분들께서 눈여겨보시는 내용 중에서 축사나 고압선에 대해 걱정하시는 부분과 혹여나 마을이 집성촌으로 이루어져 있어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히 확인하고 전달드리고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제가 올린 영상들을 집중해서 봐주신 뒤 해당하는 모든 정보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경계를 확인하고 주변 환경과 금액적인 내용 그리고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주택의 대지 경계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667.6제곱미터 201.9평입니다.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계를 보면 세로폭이 조금 더 길게 생긴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마당과 뒷마당이 확보되어 있어 귀농 귀촌을 진행하시거나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실 때에도 텃밭에 부재로 아쉬움을 남기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토지 활용성이 좋은 편이라 차량 주차도 아주 손쉽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로로 화면을 돌려 조금 더 확대해서 경계를 확인해 본다면 다른 주택들과 녹색 펜스를 통해 경계를 표시해 두신 상황이며 지금 표시해드리는 공간으론 석축을 이용해 경계를 표시해 두신 것으로 판단되니 현장에 방문하신다면 조금 더 상세히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적 재조사를 진행한 마을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를 확인해보면 주출입구와 뒤편까지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와 접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폭이 기본적으로 3m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예상되지 않고 있으며 추가적인 공사나 철거를 진행하실 때 작업 차량의 접근이 쉬워 별도 추가적인 공사비도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아 보입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가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건물 중에서 노란색 경계면이 주택입니다. 주택의 면적은 98.46제곱미터 29.7평이고 벽돌조의 판넬 싱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2008년 11월 6일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알겠지만 주택을 튼튼하게 잘 건축하셨다는 말씀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며 지금도 소유자분께서 거주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나 외부의 관리 상태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제시외 건물들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번은 경량철 골조의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진 가축시설이고 면적은 12.69제곱미터 3.8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번과 리을번은 경량철 골조의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진 캐노피고 면적은 4.7평과 2.4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디귿번은 판넬조의 판넬조로 이루어진 보일러실 공간이고 면적은 3.9제곱미터로 1.1평입니다. 마지막 제시외 건물 미음번의 경우 창고 및 보일러실로 사용 중이고 경량철 골조의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40제곱미터로 12.1평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지붕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별도 면적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정확히 평가되어 감정 가격에 모두 포함됐습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몽땅 포함되는 건물들의 면적은 178.93제곱미터 54.1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니 거실 창문 기준 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됐으며 아래편에서부터 지대가 점차 높아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채광량은 골고루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남도 함양군 하양읍 삼산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활 편의 시설들이 모인 함양군청까지 자차 기준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마을 주변으로 위치한 국도와 지방도를 통해 어디로 이동하시기에도 좋은 편이니 오늘 물건에 관심이 생긴다면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건지 주변으로 지리산 국립공원과 웅성복 군립공원, 그리고 장안산 군립공원들에 둘러싸여 있어 예전부터 공기가 맑고 터가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고 하니 전라도나 경상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께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설명드리고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금액적인 내용과 확실한 권리 분석까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함양, 산청, 구례, 곡성, 남원, 임실, 장수, 거창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함양군청까진 자차 기준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군에서 이동하시더라도 집 주변으로 이어진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게 되니 접근성에서 다른 곳에 위치한 주택들보단 훨씬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광주까진 1시간 2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으로는 1시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니 도심 속에서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상당히 좋은 접근성을 보여줍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북측 방향으로 함양군청이 보이고 있으며 물건지 주변으론 함양 IC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와 통영 대전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환경에 집 주변으로 이어진 국도와 지방도까지 무엇 하나 빠짐없이 존재하니 도로 환경은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고 마을 주변으로 부족한 인프라 시설들의 경우 자차 기준 10분이면 이동 가능한 함양군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함양군청 방면으로 이동하시면 웬만한 생활 편의 시설들은 모두 갖추고 있으며 대형 병원이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작용하는 듯합니다. 집 앞으로 위치한 왕복 2차선의 국도를 통해 이동하시다 마을길을 통해 접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을 앞까지 이어진 도로 환경도 좋은 편에 집 앞으로 이어진 도로폭도 기본적으로 3m 이상을 보여주니 실제 차량을 통해 이동하실 때에도 불편함이 없고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입니다. 출입하시는 진입로는 이곳으로 이동하시며 주택의 거실에서 밖을 바라본다면 북동측에 가까운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대지 경계 내로 모든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어 분쟁의 여지가 없으며 지적 제조사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실 사항도 없습니다. 그러니 별도로 신경 쓰실 부분 없이 모두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확실한 권리 분석과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까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1144 관련 물건 번호 1번이고요. 해당 물건에 입찰하실 분들께선 꼭 관련 물건 번호 1번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삼산리 555-1번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2억 원에 평가됐고 현재 수혜 유찰로 인해 1억 2,80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금액을 살펴보면 현재 진행 중인 최저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유찰 시마다 2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했고 4회차엔 1억 원의 취득이 가능하고 5회차엔 8,100만 원, 6회차엔 6,5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다 생각되니 지금 가격에 입찰하시는 방법도 좋아 보입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니 평당 23만 원에서 56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건물값은 별도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토지의 평당 금액은 33만 원이고 6회차엔 평당 26만 원, 7회차엔 평당 21만 원, 8회차엔 평당 17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물의 평당 금액은 112만 원이고 6회차엔 89만 원, 7회차엔 71만 원, 8회차엔 평당 57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을 살펴보니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의 면적은 667.6제곱미터 202평입니다.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178.93제곱미터 54.1평이고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벽돌조의 판넬 싱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시외 건물들은 경량철골 구조의 폴리카보네이트 지붕과 판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2008년 11월 6일이고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까지 모두 등재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양성화 작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보시면 매각에 포함된 모든 내용들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해 유찰로 인해 7,200만 원 정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젠 거의 땅값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은 사실상 2,200만 원에 취득하시는 것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보시면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삼살리 소재 뇌산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택과 농경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대입니다.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주택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북동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급 배수 설비 및 위생 설비, 전기 설비 및 난방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위로 건축된 제시외 건물과 태양광 발전 설비, 그리고 목재 데크도 무엇 하나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고 이설 가능한 컨테이너와 건조기는 현재 매각 제외 상태입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임차인이 없이 전부를 소유자분께서 사용하고 계시며 실제 현장에 방문해 확인했을 때도 별다른 문제점 없이 소유자분께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임차인에 관련해선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없어 보입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2008년 11월 18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도 모두 소멸하니 인수되는 권리가 없으며 토지 등기부도 모두 동일한 상태로 별도로 신경 쓰실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의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